예, 안녕하십니까.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 후보자 선거를 이끌어 나가게 된 김만규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춘천 삼척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은 확산되는 추세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직원, 교원 선거인 여러분, 그리고 이들 가족들 모두 무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길 발전을 위해 후보자로 등록해 오늘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 선거 관리를 위탁받아 수고해 주시는 춘천시 및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법령에 의한 의무 위탁 선거로 어쩔 수 없이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선거 일정에 대한 제한점에 대해서 선거인 여러분께 먼저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총장 임용 추천위원회에서는 짧은 선거 기간과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대면 선거가 제한되기 때문에 총장 후보자들의 면면을 선거인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알리고 선거인들의 이 투표를 높여서 훌륭한 제12대 강원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 토론회를 3회로 실시하고 또 모든 선거인의 투표가 모바일이 가능하게끔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들의 의견을 모아 공개 토론회의 질문을 만들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1차 토론회는 포괄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지만 2차, 3차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강원대학교의 앞날을 이끌어 나가실 총장 임용 후보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선거인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맡아주신 김원동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알찬 공개 토론회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자 공개 토론회 사회를 맡은 사회과학대학의 김원동입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총장은 우리 대학의 살림살이 전체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총장을 선출하는 토론회를 코로나19의 여파로 구성원 여러분을 현장에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그 이전의 어떤 총장 선거 때보다 비중이 커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우리 대학을 이끌어갈 최고의 적임자일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후보 소개에 앞서 현재 후보들이 앉아 계신 좌석 배치 그리고 후보자 소개 이후의 발언 및 답변 순서 등은 모두 후보들 간의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를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원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신효중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강원대의 선택 이번엔 기호 2번 사회다 총장 후보 신효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주진영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주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4번 김원영 후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후보자 소개에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기조연설로 시작해서 공통질문 2가지, 개별질문 1가지, 후보자 간의 상호토론 2차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공통질문은 네 후보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그 각각의 답변을 후보별로 듣는 것입니다. 개별 질문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토론회 중에 마련된 개별 질문 시간에 즉석에서 후보들께서 번호를 선택하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상호 토론의 진행 방식은 해당 순서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과 관련해서 후보들께서 유념하셨으면 하는 사항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준수에 관한 것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토론회 각 순서마다 후보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을 꼭 신경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들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혹은 답변 시간 초과되면 종료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끄지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목소리가 당연히 이럴 경우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시청자들께서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후보들께서는 순서 때마다 무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 보시고 시간을 잘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내 말씀드린 대로 진행 방식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무엇보다도 강원대학교 총장 선출을 위한 토론회인 만큼 생산적이면서도 품격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께서는 토론회 시종일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자, 강원대학교 제12대 총장임용 후보자 제1차 공개 토론회 후보자의 출마 이유와 각오가 담긴 기조연설로 문을 열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2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호정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신호정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2020 강원대 선택 이번엔 사이다 후보 기호 2번 신효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히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잘하고 있는 걸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하지 않았던 것, 하지 않을 것, 하지 못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대학은 수도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구성원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미래를 대비할 때 비로소 대학다운 대학, 자랑스러운 강원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에 대한 저희 소신이자 철학이고 꿈입니다. 이에 저 신효중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다운 대학, 자랑스러운 강원대를 만들기 위해 다음에 5가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을 전국적인 명문 스카이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민주화된 경영과 소통하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다운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로 열린 최상의 교육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한다면 대학다운 대학, 자랑스러운 강원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강원대학과 여러분들의 자랑스럽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사이다 후보 2번 신효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영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주진영입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두 동생이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와 강원도는 제 삶의 터전이자 미래입니다. 중고교 시절부터 우리는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이렇게도 발전을 하지 못하나 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점 국립대와도 격차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주인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취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인사, 예산, 규정과 관련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500억 원 발전기금, 5천억 원 재정 규모를 달성하여 자금 부족으로 인해 교육, 연구, 지역 활동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성원 여러분을 성심껏 지원하겠습니다. 중고교 시절부터 강원도를 함께 걱정해왔던 지인들과 제가 병원장을 하면서 교류를 맺어왔던 많은 분들이 중앙 및 지방정부, 정치권, 공기업 및 대기업 등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만든 네트워크도 총동원하여 약속을 지키고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원규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이원규입니다. 저는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 몫을 다하는 총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대학 거버넌스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생각과 의견이 진정성 있게 반영되고 존중받는 민주적이며 자율적인 대학 행정을 갖추겠습니다. 든든하고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성원의 모든 노력과 성과는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캠퍼스가 되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캠퍼스 격차를 해소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강원대가 잘 가르치고 알찬 복지로 일하기 즐거운 직장, 연구와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학, 캠퍼스 간 균형 발전으로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의 대학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역에서 존경받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지역 거점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대와 시대, 역사와 눈을 맞추는 총장, 지역과 국가, 세계와 손잡는 총장, 함께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깊고 넓게 멀리 내다보는 열린 총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영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대학교 구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원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성원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4년 전 제가 총장에 취임했을 때 우리 강원대학교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구성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만들어온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 환경을 새롭게 하고 교직원들의 복지를 두텁게 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단발적인 성과 공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제가 총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의 위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구절벽론, 대학 소멸론과 같은 사회적 논의가 대학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사회 및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강원대학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두터운 지역사회와의 연계, 폭넓은 대정부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강원대학교를 만들어갈 후보자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 후보로부터 차분하면서도 당찬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엔 네 분 후보께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토론회인데요. 해서 후보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각 후보께서는 자신이 총장에 당선될 경우에 무엇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그 공약을 왜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신지 설정하셨는지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2분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주진영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주진영 후보입니다. 저는 열대 해킹 공약을 발전 계획서에 명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문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총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구성원과 함께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제도적 또 내용적으로 충실한 준비를 하겠으며 주요 보직자 임명에 있어 교수회, 직원협의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 및 협의의 수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약 4천억 원의 재정 규모를 2024년 예산 기준으로 5천억 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간 국가지원금을 1,50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자체 수익금을 1,06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산단 회계를 1,4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발전기금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200억 원 규모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증액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통합 재정 관리를 위해서 재정관리과를 신설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반드시 공약을 달성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원규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멀티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캠퍼스도 대학 발전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캠퍼스가 자율적 책임 경영과 실질적 특화를 통해 강원대를 이끌어가는 발전적 주체가 되도록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을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비전은 우리 강원대를 거점 국대 중 1위, 국내 대학 중 10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 중 10개 이상을 세계 100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슬로건은 원팀 KNU입니다. 여기서 T는 투게더, 구성원의 동참을 말합니다. E는 에너제틱, 교육, 연구, 미래를 향한 정열을 의미합니다. A는 어토노미, 대학 조직의 혁신과 자율성을 말합니다. M은 뮤추얼, 공감과 소통을 표현합니다. 결국 말 그대로 강원대는 하나의 팀이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저는 캠퍼스 간의 균형 발전의 토대를 반드시 구축하여 하나 되는 강원대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은영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지난 4년간 우리 강원대학교는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이 합심하고 또 노력해서
위상을 기조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상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이 개선되고 발전된 대학의 위상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체감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대학의 어떤 재정 상태나 환경 문제 이런 간접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정이 달라져서 그 성과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음 4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교연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연비의 경우에도 처음에 우리가 설계가 좀 잘못돼서 그 대학회계 예산 중에 그 큰 포션을 갖다가 대학 그 교연비로 잡지 않아서 출발부터 안 좋았지만 또 중간에 뭐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구성원들이 교연비에 있어서 타 대학에 비해서 그렇게 뭐 높지 않은 교연비를 받아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2019년 현재 한 1,650만 원, 직원들 580만 원 정도로 거점 국립대 중간 정도의 교연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024년까지 제가 반드시 거점 국립대 최고 수준인 교원은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직원은 70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 높이겠습니다. 이 교연비는 교육부를 설득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대학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용해서 교육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효정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민주화된 경영과 소통하는 대학,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다른 세상까지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민주화, 소통, 이것이 바로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장 단임제가 실시돼야 되는 것입니다. 연속성을 빙자해서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은 독재자의 핑계일 뿐입니다. 자기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분들의 능력을 믿지 않겠다는 독선적 생각에 불과합니다. 연속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독선과 독재를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 단임제도 마찬가지 이유에 생긴 것이 아닌가요? 또한 연임제를 허용하게 되면 총장이 재임을 위해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선거 업무에 열중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표를 모으기 위해 현직을 이용해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를 만들거나 직책이나 예산을 약속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 단임제는 반드시 민주화된 대학을 위해서라도 실시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적 세, 경제적 세, 인적 세, 이런 모든 세력들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 1인이 내치와 외치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다른 외부하고의 협조를 통하고 내부 구성원들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별 책임 총장제를 도입해 갖고 경영하게 된다면 그 전체의 총장은 밖으로 열심히 뛰면서 우리가 가장 못해 왔던 것들, 안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으로 인해 갖고 돈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따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캠퍼스별 책임 경영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이 구상하고 있는 핵심 공약 들어보셨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당선자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책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공통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2010년 대학 진학률이 75.4%였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70.4%입니다. 그래서 결국 9년 사이에 5%나 하락을 한 거죠. 더욱 심각한 것은 저출산율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의 출산율은 2018년 0.977, 그래서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학력 인구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뭐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진학률 또 학력, 특히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대학을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압력은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도 물론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책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씩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원규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이원규 후보입니다. 네. 학령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초반에 84%에서 최근에는 70%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점 국립대라고 방심했다가는 머지않아 막다른 위기에 내몰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미래형 대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래형 교육 시스템은 국내의 대학 그리고 기관들과 실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고 대학 경쟁력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부분은 전수하고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배워서 수준을 높이는 개방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각의 캠퍼스가 경쟁력이 있어야지 신입생 유치와 재학생의 충원율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미래형 학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대학 수를 줄이고 학과를 합치는 축소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역사상 축소가 발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고 키워야 합니다. 모두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어야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특성화를 통해 캠퍼스와 대학 그리고 학과의 경쟁력을 키워서 위치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캠퍼스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 충원율을 올리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원영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대학 소멸의 위기에 대해서 학력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대학 소멸, 학력 인구 감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먼저 정부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수도권 집중 문제에 지역 대학의 문제를 반드시 정부의 지자체의 문제로 확산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죠. 한국대학, 국립대 형성, 국립대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두 번째는 또 지역 간의 강원권의 연합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역시 연간 한 400억 정도 규모로 현재 강원권 18개 대학이 연합 체제를 구축해서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또 공동 학위제라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대학이 총괄 주관 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작년에 캠퍼스 혁신파크에 선정이 됐습니다. 500억 규모죠. 국립대학 중에서 우리 강원대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 이 역시 지역 혁신에 우리 대학이 허브 역할을 하고 또 지역의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 역할을 우리 거점 국립대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학내적 활동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학생 지도라든지 다전공 융합 교육, 레지던셜 캠퍼스, 학사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등 캠퍼스 간의 이동 수업 등 교육의 질을 높여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되고 두 번째는 신입생 유치입니다. 신입생을 확보 전략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해서 신입생을 확보해야 되고 올해 우리 신입생 유치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신효중 후보입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어떤 것이 어려울지라도 살아남는데 잘 되는 데는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가 강원대학교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강원대학교에 투자를 하고 싶겠느냐, 강원대학교에 오고 싶겠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타겟으로 스카이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대학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토양,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학생들이 우리를 칭송하면서 오고 싶어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토양을 좀 비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제1차 산업혁명 시대의 엘리트, 소수 엘리트만을 키우는 스페셜리스트만을 키우는 교육 과정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10개 이상의 융합 전공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10개는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은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율곡 선생님 아시죠? 거기에 10만 양병설에 나오는 그 10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것을 그 융합 전공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하신다면은 자유롭게 새로운 비용 없이, 새로운 예산 없이, 새로운 교수 증원 없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가상학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상학과는 외부 강사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지만은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10개의 융합전공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기존의 것을 잘 이용해갖고 새로운 토양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진영 후보의 답변입니다. 예, 학생 수 감소에 대처하려면 철저히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통해 건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요구 사항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을 높이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국공립대 무이자 대출입니다. 삼척 캠퍼스의 기숙사를 신축하고 춘천 캠퍼스에 구형 기숙사를 재건축하여 기숙사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카페형 열람심들도 확충하겠습니다. 각종 국가고시와 공무원 시험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내 공기업에 대한 취업 할당제 강화 방안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강화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활성화도 추진할 것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교장단과 소통하며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입학한 시점부터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입학한 지 1년 만에 거의 20%의 학생이 그만두었다고 걱정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학과, 학부별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생관리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만남을 갖겠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한 제도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 진학률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 대학의 향후 대응 전략을 후보들로부터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제 대신 사회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가지신 후보께서는 나머지 세 분 후보에게 뭐 어떤 내용이든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또 답변 들으시다가 그 정도 답변이면 됐다 싶으면 중단하시고 또 다른 답변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또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상호 토론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시간은 7분이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시니까 사회권 가진 후보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후보에게 7분씩 시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상호 토론 먼저 진행해 주실 분은 김원영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김원영입니다. 이게 뭐 처음 상호 토론 제도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잘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먼저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신효중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기조연설 및 학력 인구 감소 대비로 10개의 융합 전공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신입생 모집 단위와 연계된 학과를 말씀하는 건지 제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갖고 저희가 뭐 인공지능학과를 생각한다면은
철학, 전선학, 전자공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언어학 등등 여러 것들이 같이 갖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철학과 교수님, 전선학과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 등 그 해당되는 전공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갖고 그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교육 과목을 대상으로 해갖고 하나의 전공 과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지 않아도 기존 개설 과목을 그대로 해갖고 또는 내용만 일부 수정해서 학생들이 수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정원 배정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겠네요.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몇 년이 지나고 잘 되는 데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해갖고 새로운 융합학과를 만들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카이스트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는 그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학과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 가상학과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융합 가상학과 역시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그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전공에 대해서 연계해서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그 구체적으로 좀 융합 전공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뭐 반영을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진영 후보입니다. 그 아까 재원 확대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방안이 강화, 수립, 확대 이렇게 좀 구체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중에 특히 제가 국가재정지원사업 선정 방안 강구라고 돼 있고 그 첫 번째로 각종 국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겠다. 두 번째 사업평가 지표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어떻게 좀 뭐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기조발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재 4천억 원 재정 규모를 2024년까지 5천억으로 그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중요한 것들이 국가 지원금을 상향하는 겁니다. 그중에 현재 저희가 그 재정 지원 사업으로 그 연간 받고 있는 액수가 대략 230억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지금 지역 혁신 사업 같은 것들이 지정이 되면은 그 한 3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대구 경북과 같은 번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한 연간 100억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 좀 네, 부탁드립니다. 1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도 있고 해서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또 대학 진단을 그 2021년에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지표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잘 대응할 수 있는 뭐 충원율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강원대학교는 사실 지난 3년간 전국 최고의 국가재정 지원 사업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30억이 아니라 2019년도로 360억입니다. 2015년도에 60억 수준에서 360억을 수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의 사업 평가 지표는 이미 기획처에 그 매뉴얼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대학이 잘 오거나이즈가 돼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원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공개 그 중앙일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일보 평가라든지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학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불편한 진실을 통해 가지고 한 1분 내로 답변해 우리 주십시오. 대학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대학 본부에서는 2019년도에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기관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어떤 지위를 나타냈는데요. 뭐 TH라든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든지 QS라든지 보면은 전부 다 우리 학교가 국내 대학 랭킹이 25위, 22, 30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앙일보 평가 결과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학본부에서는 왜 중앙일보 평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평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것만 취선택하고 보여주고 안 좋은 거는 안 보여주는 이런 형태는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알아야지 뭐 문제를 풀고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성원에게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예,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의도로 아마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앙일보 평가는 우리 강원대학이 수도권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즉 수도권, 강원권 통합이 돼서 평판도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중앙일보 평가에 98개 대학이 참여했고 작년 2019년도에는 50개 대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 대학인 한림대도 탈퇴를 했습니다. 고로 퍼센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위 대학이나 좀 불평이 많은 대학들은 다 빠져서 분모가 적어든 거다 말씀드리고 우리 대학은 가장 평가위원회 한 수십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더 QS,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 평가 기준에 맞춰서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에 천위권에 처음으로 순위권에 올랐다는 말씀도 곁드립니다. 예, 상호 토론 참여해 주신 후보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효중 후보 주도로 자유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김원영 후보님께 좀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학이 2주 연기되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3월 달에는 뭐 그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가 되고 4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상황에서 총장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예비 후보부터 등록하셔갖고 총장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그래서 무책임한 출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학교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예, 뭐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 따끔한 지적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 선거를 준비하는 지금 현재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전국 200개 대학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거에 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제가 예비 등록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그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수습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등록 후 이후에 확산되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라서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매년 3월 1일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재정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에 의하면 올해 예산안은 2월 20일이 되어서야 그 일부가 위원들에게 배포되었고 25일에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학과 예산이 30% 정도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뒷이야기가 무성한데 늦게 결정된 것과 갑자기 30%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 재정회계는 2월 말까지 정해지는데요. 최근에 재정지원 사업인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약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들이 3월 말에 선정이 되고 또 예산은 뭐 6월, 7월에 내려오고 하다 보니 좀 저희들이 회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시간에 할 수 없고 또 성과급적 연봉제 같은 것도 11월 넘어서야 어떤 뭐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사실은 대학에 있는 그 날짜를 갖다가 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 예산의 경우에는 드디어 우리 강원대학교가 2015년에 500명 정원 감축으로부터 4년 동안 누적이 돼서 2,000명이 감축이 돼서 대학 회계가 80억 정도가 결손이 생겨서 학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만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규모에서 360억으로 높이고 예산을 재정 규모가 3,300억에서 4,300억대 규모의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는 학과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매년 30%를 증액해서 2024년까지는 학과 예산을 100%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계속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임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학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 입학 정원만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에서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모집 단위까지 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로 인해 굉장히 지금 혼란이 가정되고 있고 아직까지 일선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퇴하는 휴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교육부의 요구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4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강원대는 2011년 이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부와 정부에 단과대학 개수를 10개로 줄이겠다, 학과 수를 80개로 줄이겠다는 공문을 계속 보냈고 매년 1년 1년씩 미루어다가 결국은 2015년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체 구조 개혁인데 그 당시에 학과를 줄이는 것은 80개로 줄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2016년 6월에 제가 취임을 해서 불과 한 달 만에 1차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려지책으로 그 모집 단위라도 줄이자. 그래서 학부제를 선택했는 겁니다. 제가 학부제가 좋고 학부제가 좋은 방법이라 해서 학부제를 한 게 아니라 과도기 상에서 학부제, 통합 학부제로 갑니다. 그래서 좀 동일한 전공의 학부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통합 학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좀 이질적인 학과의 학부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친다든지 해서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교육의 시스템이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그 트랙제로 바뀐다면 얼마든지 학부제의 단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주진영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단과대학과 학과 통합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충분한 협의 없는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 공약과 저희 학부제 폐지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모든 학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부에 예를 들자면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 8개 학과가 한 학부에 모여 있는데 한 3개 정도의 학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대학 구성원들의 또 단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공약상에 보면은 다른 후보 이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총장 단임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 후보님께서는 총장 단임제에 대한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단임제는 지금 상위법하고 배치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을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임의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진영 후보께서 자유사무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원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을 때 2019년도 저희가 교수 1인당 교연비가 한 1,650만 원으로서 한 중위권 수준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에 저희가 1인당 교수 교연비가 1,650만 원이었고 그 당시에 지금 한 군데 고천국립대가 보내오진 않았지만 그걸 제외하면 8개 중에 7위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도에는 9개 중에서 8위였고 그래서 현재는 사실 중위권보다는 상당히 하위권인 수준인데 이런 교연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지만 사실은 지금 총장 선거를 앞에 두지 않고는 본부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부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교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장이 되시면 어떤 식의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 교연비가 교수님들이
그 임금 보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이나 직원 여러분이 아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2016년에 15년에 처음 대학 회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의 처음 교연비는 1,400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을 2018년도부터 제가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최고와 최저의 편차를 줄여서 총액은 같습니다만 이걸 평균 지급액을 1,600만 원대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중위권이라는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7위 정도라면 9개 중에 7위면 중위권은 아니네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상위권에 있는 한 3개 대학이 아주 좀 저희들보다 많이 많고 중간에 중위권 그다음에 좀 하고 이런 식이라서 제가 뭐 중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연비는 교육부에서 철저하게 결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말해서 저희들이 교연비를 예산을 200억을 잡아서 올리면 그 당위성을 체크해가지고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 앞으로 우리 구성원들을 미래 학문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편을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교육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연비를 한 60억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50억 규모의 어떤 교연비 총액을 만들어서 2천만 원대까지 올려볼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약사항을 보면 삼척에 있는 보건대학을 제외한 다른 학과에 대해서 독일 캠퍼스로부터 이전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보건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하고 추진하실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도계 캠퍼스에 보건과학대학과 인문사회과학대학 그리고 공학대학의 일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아교육과와 사회복지학과는 원래 삼척 캠퍼스로 완전 이전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강원대 역사상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추진력 있게 이전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학과들도 원래 계속해서 이전을 할 건데요. 보건과학대학이라고는 좀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유인물부터는 보건과학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계를 보건과학, 헬스케어, 베리어 프리 도시를 만들 어떤 특성화 방안에 보건과학 계열을 갖다가 도계에 남기고 특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계읍으로 또 교육시설을 옮길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계읍과 삼척시가 광역화돼서 도계라는 데가 더 이상 리모트 에리어가 아니라 삼척하고 같이 어우러진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계읍에는 교육관이 올 8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2호관, 3호관을 계속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윤중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구 대응 자금 50억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대응 자금이 한 10억에서 20억, 거의 뭐 20억 가깝게 되는데 이 대응 자금의 뭐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 같은 것들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게 좀 투명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대응 자금의 확보 및 그런 집행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자금이라는 거 말씀하시는 매칭 펀드 50억 원의 사용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확보할 수 있는 계획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을 좀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 질문하는 겁니다. 네네. 예, 저희는 발전기금을 일단 시드머니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간접비를 갖고 이 펀드로 다시 넣는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기금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발전기금 184억 원 중에서 그전에는 쓰지 않았지만 작년에만 또 사용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것이 의문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 연구비를 대형 국책과제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매칭 펀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갖고 저희가 국책과제 매칭 펀드를 일단은 발전기금 시드머니로 해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용규 후보님이 이제 총장이 되시면 지금까지 구조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많이 이제 조정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보이고 계시는데 그 범위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크게는 대학 조직에 관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공과대학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시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대학 조직을 한번 바꿔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성원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과 통합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의견을 듣고 다시 재구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원규 후보께서 상호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진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주진영 후보님은 총장 연임에 대한 생각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상위법 위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에 상위법이 위배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임 철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 이제 총장은 연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지금 그 교육공무원법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연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대학의 규정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의 대학의 문화나 그리고 지금 여러 구성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 담임으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엔 그 추진하는 것들이 뭐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규정화시키는 것들은 그 저희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법하고의 배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 규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총장이 되더라도 뭐 연임할 생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이런 연임과 관련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물론 총장 선거 이후에 이런 갈등이 다 해소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총장 선거 전, 총장 선거 후에 갈등 요인이 크다면 이 연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구성원의 의견들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효중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대총장, 캠퍼스부 총장에 의한 책임 경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총장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행정조직이 복잡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행정조직에 대한 공약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뭐 상위법도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은데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 현대 창업주인 고 정지영 회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이 해봤어?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갖고 현대의 신화를 전 세계에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 법에 의해 갖고 그 조직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 갖고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고등교육법 같은 저희가 보고 교육부에 좀 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퍼스가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11대 총장 나왔을 때도 한번 토론회를 보니까 그 후보님들이 모두 다 캠퍼스 간의 불협화음의 문제 그리고 3차 캠퍼스, 춘천 캠퍼스 간의 이런 불협화음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김원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좀 저 질문 좀 긴데요. 1차, 2차 BTL 기숙사 신입생의 입실 규모가 1,502명에서 2,500명으로 이제 확대됐고요. 반면에 이제 학부 재학생은 1,237명에서 375명으로 거의 7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을 배려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대책 없이 재학생 배정을 대폭 줄임으로써 재학생에 대한 경제적 손실하고 안전에 대한 걱정 등 많은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재학생 처지에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 된 것이죠.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깨는 근시안적 임시방편의 전형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이런 하석 상대의 모습은 현 집행부의 다른 정책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캠퍼스의 RC 교육은 자유전공 학부생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그리고 400명 정도의 정원을 학생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는 학생의 호응도라든지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전공 학부의 충원율이 70%, 춘천 같은 경우에는 73.44%고 삼척은 79.73%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의 충원율을 갖고 있어서 우리 학교 평균 충원율 크게 못 미치다는 사실을 있는데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자유전공 학부를 신설할 때 취지와 달리 현재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반수라든지 재수를 통해 가지고 그 제도를 이용하도 있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익은 정책은 특히 이제 백년지대계의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 부럽다 못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신책이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거시적인 관점이 모자란 이런 단견적 시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인 우리 학교 대학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의 처방들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현직 대학 총장이 중임이 가능한 현 총장 선거 규정은 이런 조삼모사적 처방을 난무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기 총장의 출마 의지가 있는 현직 총장은 재임 기간 내내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 설상으로 업조가 될 수 있는 조삼모사식 정책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에 퍼져가지고 비상시국이 돼 있는데요. 이런 난국에 우리 대학 총장도 지금 공석에 있고요. 이런 총장 연임을 허용한 우리 대학 총장 선출 규정의 단점이 현재 극도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김호영 후보님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총장 연임에 도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는데 후보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BTL 기숙사의 2,500명 알겠습니다. 규모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 있습니다. 70% 정도의 어떤 지금 감축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학력 인구 감소 때문에 신입생 유치가 지금 모든 대학들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대학도 알겠습니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했고 재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좀 생각입니다만 아마 올해 2,5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 정도가 되면 다시 재학생한테로 그 여유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후보들께서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상호 토론 한번 해보셨는데요. 예상외로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하실 때 미진했던 것들 혹시 있으시면 보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지금 이 봉투가 4개 있는데요. 이 각 봉투에 질문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후보당 물론 하나씩 선택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효중 후보 차례인데요. 1, 2, 3, 4번 중에 편의상 그냥 앉으셔서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 제가 개봉해서 질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건 이미 준비된 거라서 제가 그대로 읽을 테고요. 들으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구성원 간의 민주적 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그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이 막힘없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학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학 구성원 간에 과연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해 주시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후보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저는 뼛속까지 민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됐을 때 카멜레온처럼 바꿉니다. 본인은 독선과 독주, 독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민주로 포장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거 때마다 우리 대학 선거뿐만 아니라 많은 선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철새라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또 카멜레온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뼛속부터 민주이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온 것도 민주적인 경영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민주적인 경영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한다,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창문 열어놓되 각자 역할과 기능, 강원대학교 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 그런 걸 준 다음에 소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양두마차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 외치 내치를 하는데 내치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민주의 탈을 쓴 1인 체제, 독선 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 11대 정책 토론회를 한번 봤습니다. 11대 총장 선거 정책 토론을 봤더니만 그때도 책임 경영, 분리 경영, 분권형, 민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민주적인 시스템으로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진영 후보께서 선택하실 차례인데요. 네,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는 건가요? 예, 좋습니다. 2번. 제가 읽겠습니다. 연구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무엇보다도 대학원의 활성화와 각 교수의 연구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외부 프로젝트의 수주 없이는 연구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고 외부 프로젝트 수주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금의 연구 지원 정책을 넘어설 수 있는 후보의 새로운 정책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그 대학원생이 없어서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확보, 대응 자금 확보, 또 연구 행정 지원 제고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 개선을 추구할 것입니다. 연구 공모에 대한 대응 자금은 현재 다양한 대학 회계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익 사업을 다각화하고 발전 기금을 확보해서 현재의 대응 자금 규모를 약 2배 이상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전일제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높이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필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연구자와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신규 연구단을 조성하고 기존 연구단을 강화할 수 있는 데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과의 연구 연계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단과대학 학과 학부별로 자율적으로 연구를 활성화하고 애로사항은 해결해 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국외 대학원생 확보 노력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해외 대학생들에 대한 그 지원,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지원들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첨단 연구와 함께 연구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인문사회, 예체능,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협력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그 수준을 강화해서 그 교수님들이 불편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원규 후보께서 남은 3, 4번 중에서 3번 하겠습니다. 3번 하시겠습니까? 예. 예, 구성원 복지, 특히 학생 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유지는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도 신입생 유치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이적해가고 주말이나 방학 되면 텅 빈 학교가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진학과 이탈은 접근성이나 교내 시설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후보께서는 우리 대학을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캠퍼스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예,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고 전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복지를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에 이런 것들은 학업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 환경이라든지 좋은 학교로서의 어떤 갖출 필수 인프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는 상당 부분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를 통한 작은 감동들이 어려운 대학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대학교는 복지 정책을 우리 구성원들 모두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하는 폭넓은 복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이 바로 우리 대학의 발전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학금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숙사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재학생들은 상당히 입주할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신청 학생들 한해서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걸 우리가 특별히 안전관리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증금을 우리 학교에서 대여를 하고 학생들은 그에 대한 월세를 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원이라든지 학교 만족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의 위상을 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는 김원영 후보인데요. 어쩔 수 없네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 좋습니다. 4번입니다. 예.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지역과의 기반 구축, 기회 확대, 협력 강화 같은 원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다소 추상적이라고 느껴지는 언급들이 많습니다. 대학이 지향해야 할 지역사회 연계 정책의 방향은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체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지역 연계 방안으로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사회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학력 인구 감소, 인구 절벽,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워낙 빠르게, 워낙 광범위하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럴 때 점점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역 소멸론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학의 역할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과 연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교육과 연구의 내용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최근에 구성원들이 잘 아직은 모르실 것 같은데 작년부터 강원도, 춘천시, 삼척시에서 지역 협력관이 한 명씩 대학에 파견돼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의 지역의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기업과 함께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대학당 한 4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 역시 강원도와 춘천시, 삼척시, 강릉시와 함께
18개 대학들이 총괄된 통합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지역의 그 소멸에 대학 소멸론의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대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멀티 캠퍼스 춘천 삼척 도계의 특성화된 캠퍼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춘천의 경우에도 대형 연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의 위상을 높이겠다. 기초학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점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삼척의 경우에는 산학 협력 및 그 북방 유라시아 산업 등에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충실한 답변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앞서 1차 해본 것과 동일합니다. 앞서 저희가 두 가지 공통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각각 들으셨습니다. 또 개별 질문에 대한 방금 답변도 들으셨고요. 또 1차 상호 토론에서 주고받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새롭게 추가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그것 또한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된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7분간 자유롭게 마찬가지로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면서 상호 토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주진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영 후보입니다. 네, 김원영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60억이나 되는 제가 아마 230억이라는 건 주요한 국가 재정 지원 사업만 계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왔는데 왜 우리 학과 우리 대학에는 이런 지원이 없느냐? 그래서 그 국가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학 본부하고 노력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대학이 위상이 강화되고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데 구성원들은 도저히 체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상태였습니다. 대학의 재정이 완전히 메말랐었습니다. 드디어 2019년도에 정상화가 됐고 이제 인프라에 작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교양 강의실을 첨단으로 바꾸고 대학 내에 좀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공간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투자가 됐고 원래 2020년도부터는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과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그 교연비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연비의 경우에도 교육부를 반드시 설득하여서 제가 그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용적 가버넌스를 통한 그런 제도를 포용적 가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지금까지는 좀 덜 포용적이지 않으셨냐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용적 가버넌스를 통해서 우리 소통과 그런 대화를 강요하기 위한 제도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지적 때문에 제가 이 공약에 포용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썼고 협력 성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대학이 위상이 강화됐으니까 대학이 좀 더 민주적인 대학이 되겠다는 말이고, 예를 들면 그 공론조사, 학생, 직원, 교수가 참여하는 공론조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무회의와 교수회의의 심의 내용이 좀 의견이 엇갈릴 때 이런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이 총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실이 좀 불편한 경우에 저희들이 좀 문을 열어서 청원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 생각이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보직 교수에 소외받는 비정년 교수라든지 여성 교수의 참여를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포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윤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작은 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서 공약을 봤더니 저희가 남춘천에서 내리면 그 대학까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3개월쯤 전에 그 춘천시와 그 환승 시스템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춘천시가 버스 운영 때문에도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환승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 시비가 대략 연간 2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식으로 그 노력하실 거고 그런 자금 확보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의견이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천시가 인천대학을 위해 갖고 금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2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인천시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연간 20억 원을 환승 시스템에 한다. 춘천시가 우리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주민등록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하고 젊은이들을 잡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잘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토양이 좋아야지만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억을 투자해 갖고 강원대학교가 이렇게 좋은가? 강원대학교 오면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에 가서도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은 큰 돈이 아니라 그거는 협상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용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복지들을 위해서 특히 그 여성 교직원을 위한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제가 병원장을 할 때도 보면 어려운 점이 이제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는 고 지원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고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들이 사실 현재 쉽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방금 말씀하신 거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지금까지 어려웠으니까 좀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뀐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꼭 우리 저출산율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를 우리 대학이 앞서갖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여성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도 이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우리가 소상히 바뀔 수 없지만은 제가 총장이 되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 매년 발생하는 육아휴직자의 수만큼 그 정도의 평균을 따져서 추가 정원을 그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것들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원규 후보께서 7분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저 김원영 후보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질문을 다 못했는데 끝나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약에 다른 분이 총장이 되시면은 김원영 후보님 총장 재임 시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후임자가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대학에서 그냥 지난 4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학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일념에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던 그 중요한 정책들은 아마 다음 총장이 다른 분이 되신다면 좀 평가를 잘해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 왜냐하면 새로 시작한다면 그만큼 다시 또 처음부터 새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도가 좋다면 다음 혹시 다른 분이 되신다면 좀 제가 적극 돕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계 캠퍼스에 그 도계읍에
지금 복합 교육관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1호관, 2호관, 3호관까지 해서 도계를 베리어 프리 도시로 헬스케어 베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고자 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고 삼척 캠퍼스의 경우에는 에너지 수소산업 방제 그리고 그 북방 문화에 대한 어떤 연구가 활성화되는 그런 캠퍼스로 춘천은 그 춘천시와 아주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캠퍼스 혁신파크 500억 사업입니다. 이 캠퍼스 혁신파크는 올해 착공이 됩니다.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의 기업들과 우리 학교의 모든 창업 관련 혹은 문화 관련된 시설들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학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기를 만약에 다음 총장님이 되신다면 좀 해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약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말이 갈등 해소를 위한 대타협 기구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기구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포용적 거버넌스란 말은 좀 더 그동안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정책 위주로 그 대학을 그동안 경영해 왔다면 앞으로는 좀 더 구성원들과 함께 하겠다.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뭐 자기 반성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지적을 저는 사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구성원들이 너무 좀 서둘러서 뭐든지 진행한 게 아닌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이 너무나 위급하고 정말 긴장되고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 사실 말씀하신 갈등들이 지난번 총장님 재임 기간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자이지의 각오로 임하시겠지만 각 캠퍼스 내 갈등이라든지 구성원의 갈등이라든지 그 본부와 교수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해결책은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구성원의 열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김원영 후보님이 지난 임기 동안 제가 전했던 구성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일방주의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김원영 후보님의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 코멘트를 한 겁니다. 지금. 예. 신혜중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전문 경영과 책임 경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캠퍼스별 담당 주무 부서의 자율과 소통으로 개방된 조직의 운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율 속에 창의성도 소통도 합치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자율보다는 이제 본부 지시로 일이 추진되다 보니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로 책임 경영을 말씀하셨는지 전문 경영과 책임 경영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저는 민주를 가장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을 일부 드리고 이번에 답을 하면서 또는 저에게 주어진 7분을 사용하면서 좀 여쭤보고 답을 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 민주적인 경영, 책임 경영, 자율 경영, 전문 경영을 하려면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전문 지식도 필요합니다만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사고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총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 교수회가 참 잘 지적했는데 총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침을 규정이나 세칙으로 먼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문 경영인, 책임 경영인, 자율 경영인 어떤 형태의 경영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은 같이 대화를 해갖고 과제를 도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진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신임 교수와 시니어 교수님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저는 이제 개선을 하고자 공약에 집어넣습니다. 주진영 후보님 경우에는 발전계획서에서 신구 교수, 그러니까 신임 교수님에 대한 지원만 기술되어 있는데 시니어 교수님에 대한 공약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니어 교수님들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공약에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강사법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우리 현 시니어 교수님들에 대한 뭐 시수 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리고 또 연구년을 그 1년으로 퇴임 전에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을 한 이후에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와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육할 때 현재 이제 강의료를 감액해서 속상해하시는 또 명예 교수님들이 꽤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원영 후보 주도로 7분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용규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미처 못 드려서 한두 가지만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 대학은 하나이고 캠퍼스는 자율경영이라는 철학으로 지난 4년간 캠퍼스 간의 갈등이 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은 캠퍼스 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불편을 겪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강원대학교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이미 성립돼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뭐 규정심의위원회, 교무회의, 그다음에 교수회, 대학평의원회, 그다음 학과장회의 등등을 통해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한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참여입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참여가 그 베이스가 된 소통이 중요하구나 해서 저는 다음 4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로부터 또 소통이 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대학교의 학력인구 감소에 대비한 2024년도에 12만 4천 명이 줄어들고 18년 뒤에는 70%의 학력인구가 사라지는 현실에 신입생 유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숙사 우선 배정 신입생 그리고 레지덴셜 칼리지, 레지덴셜 캠퍼스 프로그램, 자유전공 학부, 트랙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답변을 좀 드렸고요. 신효중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드 전략 4에서 극적인 인센티브를 위해서 교연비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평등 지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은 그것은 그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지금 그 저희가 그 김원영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그 대교협 회장을 하고 계시면서 그 국공립대학교 총장님들하고 연합을 해갖고 강력히 추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그건 저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교연비 관련된 교수님들이 모두 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이것은 제 1순위를 해갖고 교육부하고 재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의 공약이셨군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총장협의회나 한국대교협에서도 이 교연비를 수당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기재부라든지 특히 교육부가 아니라 기재부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주진영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렸지만 삼척 캠퍼스의 예산 편성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앞으로 그럼 캠퍼스별로 이 자율적으로 하시겠다, 혹은 뭐 캠퍼스의 가버넌스를 분리하겠다 이런 뜻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그 뭐 캠퍼스가 2개가 있죠. 사실은 뭐 도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고 저희가 이제 삼척 캠퍼스가 하나 있고 춘천 캠퍼스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근데 재정들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의 통합의 그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재정의 통합은 그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나 행정적인 것부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또 부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반대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총장 임명 방법 또 부총장에 대한 예산권 인사권을 주는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한 지 14년째이죠.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예산 편성권을 통합하고 있고 학사 DB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학사 DB 통합이란 말은 학번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자 한다면 전과라든지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려면 모든 우리 강원대학교 학생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대학의 미래를 대응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전과를 한다든지 부복수 전공을 하면 학번을 삼척 학생이나 춘천 학생들은 학번을 따로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완전하게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완전히 학사 DB를 통합을 우리 예산도 많이 투자가 돼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원규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운영 참여에 따른 시수 반영 및 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그 비교과 과정에 대한 시수 반영 및 수당 지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교직원 특히 이제 교수님들의 그 시수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한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 시수가 1년당 이제 18학점이고 한 학기당 이제 9학점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 12학점까지 줄이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9시간짜리를 6시간 줄이려고 그러면 3시간에 대한 것들이 어떤 보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시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과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걸 벌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비교 과정을 학과 내지 어떤 기관에서 특히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이쪽에서 시행을 했을 때는 우리 교수님이 참가를 해서 그 참가하는 과정에서 비교 과정을 통한 수당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여 인상에 대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후보님 저 시수 3학점 감면에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시수 감면이 그냥 그 교수님들의 시수 감면을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상위법에 위배지만 사실은 책임 시수 감면은 예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3학점 감면 1년 동안에 한다면 6학점이 되겠죠. 100억입니다. 대학 회계에서 100억이라는 돈은 정말 저희들이 도저히 뭐 여유롭게 대응할 수 없는 돈이다. 두 번째, 비교과를 우리가 이 만약에 학생 상담이나 이런 걸 대체한다면 교과형으로 결국 바꾸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2015년도에 교과형 꿈 설계로 인해서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신여정 후보께서 7분간 상호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7년도인가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린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모인 포럼 있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라는 말을 해갖고 그 빌 게이츠도 거기에 화답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일부 국가들, 선도 국가 몇몇,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몇몇이 자본주의의 형태로 해갖고 수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다가는 이 차가운 자본주의에 갖고 지구가 멸망하겠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독재, 독선, 독주를 막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서로 나눠주고 대화하고 부둥켜 안고 가야 된다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회에서 저희한테 그 총장 후보님께 드린 질문 이렇게 갖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총장이 자율적으로 개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새 책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부분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새 책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으니 짧게 주진영 후보님부터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현 지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새 책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거는 개정하고 그렇지만 지침으로 놔두더라도 그 개정을 할 때 교수회와 제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어제 답신을 다 적어서 교수회로 보냈습니다. 이 후보님. 예, 저는 지침은 총장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른 조직과 함께 그 연계됐을 때는 지침을 우리가 새 책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지침으로서 해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장이 충분히 다른 사람과 다른 조직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한다 그러면은 지침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좀 명확하게 새 책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님. 지침과 세칙의 구분을 사실 저는 뭐 썩 잘 못하겠는데요. 사실은 지침의 경우에도 수정을 하려면 그 담당 부서에서 토론을 하고 또 전체 구성원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이 교무회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침의 경우에는 교수의 모든 사안을 교수에 다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의 성격이 있고 대학 본부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것이지 대학이 독선과 독재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규정 개정과 지침의 어떤 그 수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부서라든지 의견 수렴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자의적으로 총장이 마음대로 한 것은 지난 4년간 뭐 저는 제 생각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였다면 아마 구성원들의 생각이 맞겠죠. 뭐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좀 수기하고 포용하는 그런 그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김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그 환승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좀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본다면은 2020학년도 춘천 캠퍼스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2월 28일 날짜로 공지되었습니다. 근데 이유는 시청과 학교 예산 중복 소요,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및 이후 시내버스 노선 축소의 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혹시 그건 김 후보님한테 먼저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그건 그 주진영 후보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요? 먼저 그 김 후보님 먼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환승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하고 사실은 뭐 지금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지금 저희 강원대학이 춘천시의 예산 편성을 같이 할 정도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버스의 환승 시스템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 관련해 갖고는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셔틀버스가 시내버스하고 좀 중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인데요.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에 이 셔틀버스를 교내 셔틀버스로 좀 바꿔달라 이런 또 요구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다 모든 것들이 그 개학을 맞이해서 논의 중인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부 논의가 지금 상당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 후보님. 예, 셔틀 운영이나 환승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 대학 본부에서 어떻게 물론 학생회하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충분하게 결정하기 전에 그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몇몇 건 중요한 건들이 주소 이전 건이라든지 기숙사 배정 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의 결정의 과정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셔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학생회와 충분히 수기한 다음에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좀 학부제 문제에 대해서 그 저희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용규 교수님도 후보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학생들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위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만족 못한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학교를 중퇴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는데요. 이게 우리 앞으로 충원율이 상당히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만족시키냐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응 없이 학부제를 계속 시행하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의 충원율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학부제로 간 것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만족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네 분 모두 수고하셨는데요. 아쉽지만 어느새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여전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것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계신 거 전달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 각 후보들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이원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원규 후보입니다. 예,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님의 다양한 정책과 학교 사랑의 마음을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을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기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대학을 지키고 책임질 줄 아는 리더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의 토대를 반드시 구축하여 하나 되는 강원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말보다 실천하는 총장으로 우리 강원대학교를 든든한 반석 위에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강원대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원영 후보입니다. 여러 후보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어떤 철학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강원대학교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대학이 성장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노력과 분배가 시스템 속에서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토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우리 강원대학교를 위한 진정한 총장 후보가 누구가 될 것인지를 냉철한 눈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효정 후보입니다. 예, 오늘 새 후보님의 비전과 철학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목숨만큼 소중히 생각하는 뿌리 깊은 신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 뜨거운 열정과 굳건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건 절대 없습니다. 미리 할 수 없다고 예단하거나 지레 겁먹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30년간 단단하게 구축해온 국제 및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대학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대학다운 대학, 자랑스러운 강원대를 기회로 만드시다. 그동안 가슴 답답해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020 강원대 선택, 이번엔 사이다 후보 기호 2번 신효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주진영 후보입니다. 네, 주변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강원대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 있는 교수님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획서를 마련하고 공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오늘 드렸더니 공약을 쓴 거는 100% 다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서를 쓸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사전 조사를 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미비한 부분들도 있지만 반드시 제가 총장이 되면 지키고 약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대학교 구성원이나 강원대학교 구성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에 주의하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은 얘기들은 또 남은 토론회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총장 임명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공개 토론회를 2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오늘이 1차 토론회고요. 제2차 토론회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3월 5일이죠. 오후 2시에. 그리고 3차 토론회는 다음 주 월요일 3월 9일 오후 2시에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남은 2차례의 토론회에 대해서도 구성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